안녕하십니까, 홈파일기의 아빠입니다. 네, 지금은 그 아이들 하원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그 패밀리카로서의 6GT와 그리고 그 카라반 견인차로서의 어떤 그 6GT를 사용해보고 그 소감을 좀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전문 리뷰어는 아니고 또 그런 걸 기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00km를 운행을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점은 2000cc 디젤이 괜찮을까? 운동 성능과 그리고 어떤 소음 부분에서 저도 제일 궁금했고요. 뭐 주변에 E클래스 휘발유 차량 같이 비교를 해보면 소음에서 그렇게 뭐 디젤이라서 시끄럽다라는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소음 부분에서는 만족스럽다. 운동 성능에 관해서 과연 2000cc 괜찮은가? 일단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2000cc에서 5 시리즈나 그 다음에 뭐 E클래스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처음에 스타트하고 그리고 고속주행에 바닥이 깔리는 느낌, 그 차량이 더 낫겠지만 이 차도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슬로우 스타터이겠고 서스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물렁합니다. 이게 이제 GT 차량 그란 투리스모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차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는 매우 적합한 차, 쏘는 차, 달리는 차로서는 특장점이 부족해야 되겠지만 사실 또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편안하면서 빠르게 달리는데 매우 특화된 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매우 만족합니다. 물론 이제 3000cc 차량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3000cc 차량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2000cc 디젤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년식이고 620D X 드라이브입니다. 뭐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과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닐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X 드라이브는 반드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직 그 X 드라이브의 어떤 그 능력을 확인해 볼 만한 뭐 일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만족과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12,000km밖에 타진 않았지만 제가 뽑은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차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의 어떤 승차감은 그렇게 단연 으뜸은 아닌데 그냥 탈만합니다. 의자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개의 방향이 제공이 되는지는 인터넷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뭐 어쨌든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편합니다. 편해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은 굉장히 편합니다. 뒷좌석은 그래도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자감도 훨씬 좋고요. 매우 편하게 포지셔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 매우 탁월해서 앞좌석에 앉았다가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했을 때 다른 차를 타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반자율 주행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은 볼보나 뭐 현대, 기아 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 보조 기능을 겨우겨우 해낸다 정도에 그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장거리를 운행하고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래도 써볼만 하는 것 같고 카라반 운행을 할 때 그리고 정속 주행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이 차가 아니더라도 카라반의 어떤 견인차로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주는 시안성, 명료함. 티맵이나 카카오맵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길을 좀 헤매는 경우가 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도 좀 생기고 굉장히 그럴 때 좀 화도 나고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몇 분간의 헬파티 BMW 순정 내비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뭐 이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순정을 사용했을 때 헤드업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너 여기서 나가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지 굳이 뽑자면 첫 번째 단점, 그 저속에서의 미션이 굉장히 영민하진 않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물렁물렁한 차를 좋아해서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이 서스가 좀 심한데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적 만족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끔 있다. 세 번째, 이 프레임리스 창인데요. 윈도우가 이제 프레임리스다 보니까 열고 닫을 시에 조금씩 이 창이 내려와서 열렸다가 닫을 때 다시 닫히고 나서 닫히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조금씩 그 틈을 열어주는데 이게 처음엔 너무 예뻐서 생각지 못했는데 이 단단하게 차문이 닫히는 느낌이 안 들어갔고 한 번씩 이렇게 덜렁덜렁 할 때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느낌이 썩 유쾌하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00급 카라반을 견인하는 견인차로서의 6GT는 어떤지. 먼저 이제 2000cc 디젤 차량이 500급 카라반을 끄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사실 이제 카라반은 이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카라반 운영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분은 이 카라반의 수직 하중을 이 차가 견뎌낼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 보셔야 되고, 또 그 카라반을 구입하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툴레에서 나온 그 블링크 제품이고 수직 하중 130km를 버틴다고 합니다. 오르막을 내려 올라가는데 갑자기 멈췄다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차가 막 엄청 힘겨워하고 버거워하진 않습니다. 카라반을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제 미션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카라반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로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고RPM에서 그 단수를 좀 바꿔주면서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평탄한 길을 쭉 가야 할 때에는 이제 반자율 운행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조금 편하게 쉬엄쉬엄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차가 회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회투성이 좋지 않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차가 그래도 이제 5m 9cm 정도 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이 뒤에 카라반까지 12m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큰 어떤 도움이 되는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패밀리카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다라는 거고, 좋은 시기에 할인도 많이 받으셔갖고 이렇게 구입하고 운행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대에 있는 어떤 제가 고민했던 X4와 XC60 이렇게 3개 정도를 같이 시승을 연달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답은 올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아이들 하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